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대화와 타협을 중시하는 의회주의자면서도 절대의 그 원칙 앞에서는 흔들림 없는 자유파의 그 투사 나다르크 나경원 의원님 모시고 이제 그 출마의 병과 비전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 드럼통에 들어갈지언정 굴복하지 않는다. 이게 인스타그램 화제인데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조금 전에 올렸는데 보셨군요. 네. 뭐 드럼통 하면 아마 누구를 떠올리실 겁니다. 이재명. 이땡땡. 아니 그 관련된 사건으로 7명이나 유명을 달리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요. 저는 이런 이야기 합니다. 드럼통에 파묻을지언정 진실은 파묻혀지지 않는다. 저희가 어떤 그런 이제 지금 하면 이땡땡 하면 공포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절대 굴복하지 않아야 된다. 그게 지금 이게 대화제입니다. 그 딸도 드럼하죠. 드럼통이 아니고 딸은 드럼이죠. 저희 딸은 드럼합니다. 드럼통하고 드럼 틀리니까. 먼저 이제 그 하기 전에 제가 의원님을 위해서 네. 오늘 삼행시 하나 준비했어요. 예. 그것도 시간이 바쁘시니까 짧게. 제가 역대 삼행 중에 제일 짧게 7자입니다. 한번 운을 띄워주시죠. 나섰다. 어? 나섰다. 나섰다. 경선에. 원. 1등. 나섰다. 경선에 1등. 원. 야. 지금 이게 분위기가 좋습니다. 제가 이거 고민 많이 해서 7자는 삼행시하기 어렵습니다. 역시 제가 오늘 이 삼행시로 될 것 같습니다. 이 삼행시로 우리 당의 후보가 확정이 되고 그리고 이재명을 반드시 꺾겠습니다. 예. 이재명을 이길 유일한 후보입니다. 예. 먼저 이제 그 출마 국회에서 할 때 그 태극기를 배경으로 네. 단상이 그 끝까지 대한민국, 그 다음에 국민 퍼스트, 국익 퍼스트, 이 슬로건, 이건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뭐 정말 우리 모두 지금 애국심으로 가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태극기를 정말 대형 태극기를 마련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저는 이번 선거는 체제전쟁이다. 예. 우리가 지금 탄핵 국면에서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시장경제 법치주의 이 세 가지 헌법 가치가 마구 무너지는 것을 목도했거든요. 그렇다면 이 체제전쟁에서 대한민국에 대한 애국심으로 이 우리의 헌법 가치를 지키는 그런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태극기를 제가 같이 이렇게 비치했고요. 그리고 결국 국민 퍼스트, 국익 퍼스트는 그동안에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대한민국의 많은 것을 내주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국민을 위한 정치, 국익을 위한 정치를 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국민 퍼스트, 국익 퍼스트 했습니다. 근데 결국 이 헌법 가치를 잘 지켜야지 국민을 위한 정치, 국익을 위한 정치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일각에서는 지금 이제 그 체제 전쟁이라는 게 약간 이게 그 낡아 빠진 이념 이런 게 아닌가 또 색깔론처럼 이렇게 비판도 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는 이제 그 이념 이게 밥이다. 네. 이런 말을 계속 하셨는데 네. 이걸 또 어떤 의미입니까? 이념이 밥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우리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체제를 채택했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이 이만큼 오고 북한은 저 모습이 된 거 아닙니까? 예. 제가 이제 출마하고선 바로 이화장도 다녀왔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그 이화장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대한민국의 헌법을 설계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의 이 근간을 흔들면요. 우리나라가 뭐 금방 폭삭하는 거는 한순간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제 보니까요. 무디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대한민국 신용등급 하향 조정해야 될 것 같다. 그 이유 중에 몇 가지를 썼는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유력 대선 주자가 내놓고 있는 기본소득 정책 이거 대한민국 국가부채 높이고 대한민국 재정에 블라블라 부담 준다. 결국은 기본소득이 뭡니까? 반시장 정책입니다. 기본소득, 기본주택 이거 하겠다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결국은 대한민국의 경제는 국가 신인도 낮아지는 것은 물론이고 어려워지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 이념이 밥이다. 말이 맞는 거죠. 그렇죠. 네. 저도 이제 그 다른 방송에서 이재명 기본 시리즈 뭐 기본 소득, 기본 주택, 기본 금융 다 있잖아요.
근데 저는 기본 양심부터 가져야 된다. 기본 양심은 또 계속 지켜탄을. 드럼통. 예? 드럼통. 그러니까 드럼통요. 자, 어제 출마선은 보니까요. 제가 세 가지만 여쭤볼게요. 공수처 폐지, 선관위 개혁, 핵무장이 있는데, 일단 이제 공수처 폐지는 왜 되는 겁니까? 아니, 보셨잖아요. 이 법치주의가 무너진 것 중에 하나가 뭐 좌파 사법 카르텔도 있지만 공수처 같은 말도 안 되는 기관을 만들어서 법치주의 폐지에 앞장서는 거 아닙니까? 법치주의 파괴. 제가 이 공수처 때문에 아직까지 재판받고 있습니다. 공수처 설치 반대를 한 것이 예전 2019년 패스트트랙 투쟁이었고요. 그 공수처 그때 제가 주장한 그대로 됐습니다. 민주당 하명수사처 될 것이다. 괴물수사처 될 것이다. 결국 무능력한 괴물수사처 돼갖고 민주당 하라는 대로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당연히 공수처는 폐지되어야 됩니다. 법치주의를 회복하는 첫 발자국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즘 선관위에 대해서도 워낙 불법 저는 사전투표 날인하는 게 있죠. 네. 관리관 이것도 불법으로 안 하고 있고 즉 감시가 전혀 안 되거든요. 선관위를 전면 개편하겠다. 이거는 어떤 의미로 봐야 됩니까? 그건 뭐 당연히 국민들의 신뢰 회복을 하기 위해서도 당연히 필요한 거 아닙니까? 저는 이번 선거부터 이거 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이 지금 선관위에 관련된 여러 가지 우리가 뭐 사전투표 폐지라든지 법으로 해야 되는 게 있는데 지금 그 민주당이 안 해줄 거니까 우리가 법 개정 없이 할 수 있는 것 중에 첫 번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투표 용지할 때 관인을 직접 찍게 해야죠. 예. 그거는 가능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안 그래도 행안부하고 이거 협의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거 꼭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 공약 중에 핵무장은 지금 저희 서정TV에서도 1000만인 서명운동 네. 장군이 계속 나왔거든요. 네. 이거는 어떤 의미로 봐야 됩니까? 공약. 당연히 해야죠. 이거 왜 해야 되느냐? 예. 이미 미국의 외교안보통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 사실상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그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미국을 설득해야 되느냐? 이거는 미국의 협조 하에서 미국의 협력 하에서 하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결국 미국의 협력 하에서 북한을 이미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을 했다면 우리도 핵을 보유하는 것이 북한 핵을 폐기시키는 데 필요하다. 그리고 북이 그냥 내주겠습니까? 우리도 가지고 있는데 니네가 폐기해야지 우리도 폐기한다 해야지 가능하기 때문에 결국은 미국과의 협력하에서 1년 안에 자체 핵무장하겠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때 미국 가서 조야의 많은 분들 만났는데 물론 아직도 부정적인 분들 많고 그 핵 버튼 마지막에 누가 누를 거냐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설계할 게 많다는 좋은 조언들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같이 이제 논의를 해야 되는데 저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셨다. 미국의 조야에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신뢰를 주고 저희가 자체 핵무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보와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쭤보면 이화장에 방문했을 때 이승만 대통령이 갑자기 한미동맹, 뭐 농지개혁 이런 게 있잖아요. 네. 한미동맹 언급하시면서 의원님이 원내 대표 때인가요? 그때 문재인 정권에서 이제 종전선언, 네, 평화협정. 네. 그러면 미군이 철수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예, 그걸 네. 이야기하실 텐데 그걸 한번 좀 설명해 주시죠. 제가 사실은 이 좌파 북한 김정은이 제일 미워하는 정치인입니다. 그렇습니까? 민노총 간첩단 사건 지령문에도 써 있잖아요. 나경원 반드시 떨어뜨려라. 토착 왜구라고 씌워라. 그래서 대진년 애들이 우리 저 국회의원 선거하는데 와갖고 토착 왜구 들고선 친일 청사 외치고 떨어뜨렸는데요. 이유는 문재인 정부 때 2번에 걸쳐서 종전선언을 추진합니다. 첫 번째가 판문점 선언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의 싱가포르 정상회담, 하노이 정상회담 때 추진하려고 했었습니다. 제가 그 판문점 선언 보고 놀라서 바로 그 당시에 백악관에 볼튼 국가안보부 장관과 담판하러 갔습니다. 왜냐하면 의원 외교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미국의 의원들, 제가 미국의 의원들, 친한 의원들이 있지만 의원이 얘기하면 한 달이 건너서기 때문에 바로 트럼프 측근을 만나야 되겠다. 근데 볼튼하고 제가 그 전에 이 네트워크가 좀 있었습니다. 근데 볼튼이 저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야기를 나눠야 되는 파트너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볼튼이 저를 그 당시에 이제 만났고, 그때 제가 강조한 것은 문재인 정부는 헌법에서 자유민주주의의 자유를 삭제하려다가 교과서에서 삭제를 했다.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런 정부다. 절대로 이거 하면 안 된다. 너희가 어떻게 생각하든 이건 주한미군 철수로 이어진다 했더니 알겠다, 내가 담보하겠다 했고, 볼튼은 나중에 회고록에 본인이 종전선언을 막았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요. 두 번째, 마지막으로 문재인 정부가 다시 한번 종전선언 추진합니다. 바이든 정부로 바뀌었을 때인데요. 미국의 의원들이 20명이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내려고 했습니다. 미국 법안은 23명인가 24명이 도장을 찍으면 정식 발의가 되는데요. 20명까지 사인을 했습니다. 놀라서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을 만나서 설득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느냐. CVID 이런 거 없이 무조건 종전선언 하자는 것이다. 미국 의원들 알고 하냐 그랬더니 미국 의원들 잘 모르는 거예요. 심지어 나중에 거기에 이름 올린 의원들이 자기는 그런 뜻 아니었다고 설명 좀 해달래요. 저보고 SNS에. 그럴 정도로 미국 의원들을 사실상 전 누가 한지 압니다. 그 문재인 정부에서 마지막 미국 의원들을 로비해갖고 이 작품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래서 하원 외교위원장과 미국의 주요 의원들을 설득해서 뭘 만들었냐. 34명이 바이든에게 종전선언 반대 서한을 보내게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종전선언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북한 김정은이 엄청 싫어하겠죠. 이런 얘기 하지 말라 그러던데 큰일 난다고. 그러니까요. 나중에 우리 실제 잔다르크는 불행하게 화형인데 우리 나다르크에게 꼭 잔다르크 길을 가면 안 되죠. 근데 북한에서 가장 지금 미워하고 싫어하는 정치인이다 이 말씀이죠.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지령문에도 나오니까.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 댓글도 굉장히 이상한 댓글이 진짜 그러신 분들 있겠지만 그래서 저 응원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공약은 저 질문 드렸고 다른 후보들 관계를 한번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이승만 대통령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그런데 왜 한동훈 후보하고 이렇게 같이 못한다? 흩어지 됩니까?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같이 갈 수가 없다 도저히. 이렇게 인터뷰한 게 있잖아요, YT에. 어떻습니까, 지금도? 솔직히 이야기해보니 한동훈. 아니. 사실 지금 이 조기 대선을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셨잖아요. 조기 대선을 만들었는데 다시 조기 대선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대선 후보로 나오겠다고 하는데, 그러려고 조기 대선에 이르게 했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사실은 저는 한동훈 후보가 법무부 장관으로 나와서 한 발언을 주목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법무부 장관이 돼서 자기 인생의 화양연화 시대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관련된 수사를 할 때라고 얘기했습니다. 전 그때 사실 국회에 없어서 그 발언을 유의하게 안 들었는데 나중에 그 말을 듣고 정말 전율이 오르더라고요. 이거는 그러면 우리 체제를 이렇게 망가뜨리는 거에 두 번씩이나 앞장선 사람이 우리의 후보가 된다는 건 저한테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런 측면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후보가 여기 김태현 라디오 나가서 우리 아버지가 계엄해도 맞겠다. 이런 이야기 했는데 저는 계엄하고 탄핵은 다르다 봐요. 그럼요. 저희 아버지가 계엄할 때 저는 계엄은 막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탄핵하는 거는 인간된 도리가 아니잖아요. 그건 계엄하고 탄핵은 좀 다르다 보는데 어떻게 봅니까? 그 말은. 당연히 다르죠. 그러니까 아직 좀 공부 좀 더 하고 또 그리고 진짜 보수 정치인이 된다면 정말 우리 체제와 우리 가치에 대해서 좀 공부 좀 더 하고 정말 보수 정치인인지 아닌지 우리도 판단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뻑국이냐 보수가 아닌데 왜 뻑국이 둥지야를. 지금 옛날에 전당대 할 때 그때 패스트트랙 지금도 재판 탄압하고 있는데 저는 공소 취소해야 된다 보는데 그때 한동훈 법무부 장관 때 공소 취소 이야기하니까 마치 이게 불법적인 몰래 청탁하는 것처럼 진짜 말도 안 되고 그것 때문에 우리 우파 국민들이 많이 분노했거든요.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재판하고 있습니다. 재판 결과는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걸 재판할 거리입니까 도대체. 그러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두 번째 김문수 후보. 얼마 전에 그 중앙대에서 햄버거 네. 집 했죠? 네. 그러니까 김문수 장은 어떤 관계를 앞으로 유지할 겁니까? 아니, 저는 한동훈 후보 아닌 후보하고는 다 좋은 관계 만들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출마 선언하고 첫 일정이 청년들과의 대화였습니다. 그것이 햄버거 회동인데요. 왜 청년들과의 회동을 제일 먼저 했느냐. 지금 대한민국의 이런 상황, 그리고 앞으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가장 어려움에 처할 그 분들이 바로 청년들이기 때문에 제가 청년들과의 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를 했는데, 김문수 후보도 같이 하시면 좋겠다 해서 그때까지 출마 선언을 다른 분들, 하신 분들이 좀 있긴 있었군요. 그래서 김문수 후보 같이 하시자고 제가 초청해 드렸습니다. 네. 옛날에 그 홍준표 시장으로 좀 앙숙적으로 옛날에 좀 논쟁도 많이 했잖아요. 이제는 이제 그 완전히 대화를 한 겁니까? 같이 할 수 있다. 어제도 축하드린다고 전화는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문제는 지금 한덕수 출마 때문에 국민의힘의 경선이 좀 맥이 빠지는 게 아니냐. 나중에 그 국민의힘 후보하고 또 한덕수하고 단일화가 필요한 거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봅니까? 사실은 우파 국민들의 답답함도 알고 또 우리 국회의원들의 답답함도 아는데요. 기승전 용병이에요. 또 시작했어요. 나중에 이제 필요하면 우리가 정치는 상상력이고 또 상상력을 떠나서 우리의 체제나 우리가 꼭 질 수 없는 선거이기 때문에 우리가 꼭 이겨야 되고 우리의 체제를 위한 선거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 가지 가능성은 열어둡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첫 번째로 우려하는 것은 사실 지금 우리가 대통령이 돼도 거대 야당과 맞서야 되는 건데 그 거대 야당은 국회를 중심으로 또아리를 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를 잘 알지 않은 한덕수 총리가 잘 해내갈까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또 결국은 우리 정권을 만든 후에 우리의 기본적인 헌법 가치를 잘 지켜가는데 충실히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또 이른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너무 구체적으로는 말씀 안 드리겠는데요. 일단은 지금은 우리가 자꾸 우리의 후보들의 경쟁력을 키워야 되는 때인데 자꾸 이 한덕수 대행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우리를 어떻게 보면 왜소하게 하는 것이고 이거는 또 다른 또 역사의 반복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그 마지막으로 윤석열 대통령 제가 이제 윤심을 좀 잘 의중을 잃는다는 패널인데 윤 대통령이 상당히 그 의원님한테 마음이 많이 가 있는 것 같은데요. 만나서 이제 그 큰 역할을 해달라. 그 대통령이 출마 동료고요. 가장 대통령 의중이 많이 실리지 않나 저는 그래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더 이상은 말씀드리면 또 이게 또 그래서 제가 이 정도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많은 역할을 꼭 해달라는 당부셨고요. 거기에 구체적인 내용은 좀 비워두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럼 대신 말해주면 상당히 그 대통령 의중이 의원님한테 많이 가 있고 의원님이 그 큰 활약을 해주시기를 기대하고 있는 걸로 저는 그 대통령 의중을 읽고 있습니다. 아마 좀 더 구체적인 말씀은 있으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캠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대변인단이 중요하잖아요. 네, 예. 한 일주일간의 공중전. 네. 지금 보면 국민의힘 대변인단보다 더 화려하게 그 김민수 대변인, 네. 그다음에 그 백지원 네.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 김정식, 네. 쟁쟁하던데요. 네. 어떻게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됐습니까? 뜻을 같이 하니까 다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죠. 뜻을 같이 하는 대변인단이 계시고 오늘 곧 의원님들 중에서 합류하시는 분들 발표할 텐데요. 오늘? 예, 김민전 의원님이 또 수석 대변인으로 합류하십니다. 추가로. 대단한 게 그 윤상현, 김민전 그 투사인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있네요, 지금요. 네,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통 이제 일각에서는 기존의 그 김문수, 한동훈, 홍준표 원래는 이게 오세훈을 꼽다가 안 놓으면서 지금 한 4등 이렇게 의원님 꼽는 안철수하고 싸웁니다. 이런 분석이 많은데 저는 오히려 의원님이 상당히 1, 2등 파란 일으킬 걸로 기대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긴다니까요. 그러니까요. 모두들 오세훈 후보가 안 나와서라고 그러는데 일요일날 나온 여론조사 보니까 제가 오세훈 후보보다도 앞에 있던데. 그러니까요. 지금 4강이 목표가 아니고
당연히 우승이죠. 원. 예, 당연히 원인데요. 일단 원. 4강부터 가면 됩니다. 4강에 들어가야 되니까 꼭 여론조사 답을 해주셔야 되고, 왜냐면 이제 다른 분들은 이미 대통령 여러 번 나오시고, 대통령 나오신다가 됐고, 저는 나온 지 얼마 안 되니까, 나왔는지를 염두에 안 두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론조사 답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그 후보 중에 저희 서정TV에 제일 많이 오셨고, 뭐 하시니까 저희도 적극 지지해드리고요.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진짜 우리 시청자들 저희 구독 단수 64만 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마지막 한 말씀. 너무 애 많이 쓰셨어요. 그러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서정TV 애청자 여러분들 정말 감사하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이번에 출마하면서 이번 전쟁은 체제 전쟁이다. 그리고 여기서 꼭 승리해서 우리 지난 겨울, 혹독한 겨울 속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애써주신 우리 서정TV 애청자를 비롯한 국민들의 땀과 눈물이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이번에 꼭 이번 선거 승리해서 저희 대한민국이 다시 성장하고 다시 도약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더 좋은 대한민국 만들어 줄 수 있도록 꼭 좀 힘 보태 주십시오. 저희가 이번에 물러서면 다음이 없습니다. 이번은 정말 죽느냐 사느냐의 전쟁입니다. 우리 이번 탄핵 결정에 있어서는 정말 안타까웠지만 다시 한번 힘을 모아서 일어섰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